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가설을 수립했어요.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 이 P밸류를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서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어떤 상황에 어떻게 어떤 규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P밸류를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남은 미션인 거죠. 자, 얘도 시각화랑 똑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단일 변수 검정, 다변수 검정. 변수가 하나일 때랑 여러 가지일 때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또 단일 변수에는 변수가 하나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연속형일 때랑 문자 데이터, 범주형일 때. 연속형의 경우에는 보통 숫자 데이터를 보는 거죠. 보통은 정규성 검정을 해요. 정규성 검정. 정규분포를 띄느냐 안 띄느냐. 노멀 테스트를 해주게 됩니다. 노멀 테스트. 범주형 같은 경우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비율 검정 같은 거 주로 해줘요. 근데 이 숫자 데이터의 정규성 검정은 굉장히 많이 해줘요. 정규분포를 띄는지 안 띄는지. 왜 그러냐면은 이 숫자 데이터가 정규분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뒤에 집단 간 통계량을 비교하거나 회귀 분석을 할 때 분석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 데이터에서의 정규성 검정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검정 기법입니다. 정규성 검정에서의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그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써버릴게요. 대립가설.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분포와 다르다. 즉 정규분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차이가 있다, 다르다, 틀리다. 이거 다 대립가설로 든다 했었죠. 통계학에서는 데이터를 일정 개수 이상 수집을 하게 되면은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하는 정리에 의해서 데이터의 분포가, 샘플의 개수가 30개 이상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자연의 절대 법칙을 따르는 데이터, 실험실에서 나온 데이터,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대칭형인 데이터들은 대부분 정규분포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분포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는 이 정규성을 띄는 게, 정규분포를 띄는 게 기본적인 디폴트의 상황이에요. 기본적인 상황,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의심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 분포는 정규분포를 떼야만 하는데 정규분포를 안 띄네? 라고 하는 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을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분포와 다르다, 즉 정규분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립가설로 잡습니다. 그럼 기무가설은 뭘까요? 해당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분포이다. 요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분포인지 아닌지를 기무가설이 맞냐 틀리냐로 판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노멀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기법을 써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멀 테스트 기법 내에서도 여러 가지 통계학자들이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이 정규성 검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막 여러 가지를 나눴어요. 뭐 샤피로 테스트, 듀링 테스트, 그냥 일반 노멀 테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멀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기법을 쓰면은 해당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를 판단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정규분포가 맞는지 아닌지를 보통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규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숫자 데이터는 정규분포만 보고 끝나나요? 다른 것도 있어요. 단일 변수 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일 변수 검정. 원 샘플 테스트라고 해서 원 샘플 티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값과 집단의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어요. 단일 변수 검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 아들이 고3인데 작년에 수능을 봤어요. 작년에 고3, 이제 대학생입니다. 작년에 고3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수능 잘 봤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점 맞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제 뭐 500점 만점에 350점을 맞았대. 이제 머릿속에 갑자기 물음표가 짠하고 뜨는 거죠. 에? 야, 500점 만점에 한 450점 정도 돼야 잘 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말로는 아니래. 작년에 불수능이어가지고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어서 수능 전체 평균, 고3 전체 평균이 290점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자기는 그 점수보다 60점이나 높으니까 잘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해달라는 거예요. 겁나기 싫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냥 감으로 그냥 350점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혼낼 수도 없고, 그쵸? 그렇다고 해서 뭐 칭찬하기엔 좀 애매하고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어떤 걸 해줄 수 있냐면은 이런 단일 변수 검정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의 점수 350점이라는 점수가 우리 고3 전체 집단의 평균 290점이라는 집단의 평균과 같으냐 다르냐, 그 집단보다 크냐 작냐, 같으냐 다르냐, 이거를 판단해 줄 수가 있어요. 단일 변수 검정이라 불러요. 예. 요런 거. 근데 뭐 실무에서는 잘 안 쓰입니다.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요 정규성 검정. 요걸 제일 많이 쓰이고, 뭐 단일 변수 검정, 뭐 단일 뭐 분산 검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단일 변수에 대해서는 요런 가설 검정 기법들이 존재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정규성 검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규성 검정. 실무에서. 왜? 이 정규성 검정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추후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회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집단 간 분포를 비교하거나 할 때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분석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변수를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정규성 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문제가 없다. 물론 이제 뭐 좀 더 지표를 객관적으로 딥하게 보는 경우에는 뭐 비율 검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단일 변수 검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정규성 검정만 해도 충분히 이후에 검정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참고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수능은 예를 든 겁니다. 자, 이렇게 단일 변수 검정. 그리고 그 다음에 다변수 검정. 이제 변수끼리도 이제 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숫자 데이터에 뭐 범주형, 연속형 따졌던 것처럼 다변수 검정에도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X가 범주형인 경우, Y가 연속형인 경우, 그리고 X가 연속형인 경우, Y가 연속형인 경우. 그리고 X가 범주형인 경우, Y가 범주형인 경우.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요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범주형, 연속형, 범주형,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이 사실 이제 우리가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제 유형들인데 제일 많이 보는 게 맨 첫 번째 유형이에요. 범주형, 연속형.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서별 매출의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프로세스별 불량률의 차이가 있느냐. 공정 온도의 차이가 있느냐. 시간대별 후판 온도의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평균을 비교하는 이제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그때 이제 쓰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테스트, 뭐, 아노바 테스트, 윌콕슨 테스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그냥 X가 문자고 Y가 숫자면은 그냥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가설을 잡아가지고 분석하면 되지 뭘 이렇게 테스트 기법이 맞나요? 이게 왜 맞냐면은 이 숫자 데이터 있죠? 연속형 숫자 데이터가 정규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에 따라서 이 집단 간의 평균 비교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기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하려면은 사전에 예를 해야 돼. 숫자 데이터의 정규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 이 정규성 검정을 먼저 하고 예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정규성 검정을 많이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집단 간의 평균 비교를 이제 가설 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검정 기법을 많이 쓰고
이 검정 기법을 쓸 때 이 숫자 데이터의 분포나 문자 데이터의 개수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분석 방법들을 통계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T-테스트, 아노바 테스트, 윌콕슨 테스트, 랭크섬 테스트, 크로스컬 윌리스 테스트, 막 여러 가지 유형대로. 집단 간 평균 비교하는 요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숫자 데이터 비교할 때는 두 데이터 간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상관성. 양의 상관관계냐, 음의 상관관계냐. 상관성이 있기는 하냐. 이런 거. 가설 검정할 때는 상관성이 있냐, 없냐로 보통 판단을 해주고요. 상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상관 분석을 할 때 코릴레이션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상관 분석을 더 진행을 해줘서 상관 계수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해서 두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상관관계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가설 검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로 공정 같은 데서 뭐 온도와 습도와의 관계, 어떤 뭐 강도와 RPM 수와 강도와의 관계, 작업 시간과 온도와의 관계, 이런 숫자 데이터들끼리를 비교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둘 다 문자 데이터죠. 그쵸? 둘 다 문자 데이터. 이건 이제 뭐냐면은 두 항목 간의 연관성, 독립성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범주형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서에 따라서 퇴사 여부가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부서 A부서, B부서, C부서 범주형 데이터죠. 그렇죠? 퇴사 여부 어때요? 얘도 범주형 데이터죠. 그렇죠? A부서, B부서, C부서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A 퇴사했다, 퇴사하지 않았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HR 자료들 보면은, HR 데이터들 보면은 인사 관리를 할 때 이 사람이 회사를 퇴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정보를 그냥 삭제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퇴사한 채로 가지고 있어요. 퇴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의료 쪽에서는 뭐 요런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연령대에 따라서 당뇨 발병 여부, 연령이 아니라 연령대라고 하면 어때요? 연령대라고 하면은 범주형이죠. 10대, 20대, 30대, 40대. 당뇨가 발병했다 안 했다 이건 뭐예요? 얘도 범주형이죠. 연령대별로 당뇨병 발병 여부의 비율이 달라지느냐,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보는 거예요. 두 항목 간의 연관성, 독립성 같은 것들을 확인할 때. 이것도 통계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만들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기법이 카이스퀘어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기법을 씁니다. 주로 카이스퀘어 테스트,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카이스퀘어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기법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숫자 문자는 뭐 코릴레이션 애널리시스 또는 카이스퀘어 테스트 뭐 요렇게 진행을 하고,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하는 요 경우에 해당해서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만 잘 알면 되냐면은 이 집단끼리의 평균을 비교할 때 어떤 상황에 어떤 기법을 쓰는지만 잘 알고, 나머지 이제 기법들을 어떻게 R에서 어떤 코드를 이용해서 집단 간 비교를 하는지, 데이터 간 상관성을 하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지만 알면은 어때요? 우리가 P-밸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P-밸류를 바탕으로 내가 설정한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쵸? 물론 이제 이 T-테스트, 아노바, 윌콕슨 테스트 이런 테스트 기법 안에 수학적인 얼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T-테스트 같은 경우는 T의 분포를 봐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다. 우리는 이
이 검정 기법으로부터 뭐만 얻어내면 돼요. P밸류만 얻어내서 통계적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이 참이냐 거짓이냐만 내려주고 거기에 따른 사실적 결론만 우리가 유도를 해주면은 우리가 집단 간에 뭐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에? 두 데이터 간에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만 해주면 어때요? 객관적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아내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요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좀? 살짝 어렵죠? 예. 막 갑자기 뭐, P밸류, 유의 수준, 대립가설, 귀무가설, 막, 아노바 테스트, 뭐, 윌콕슨 테스트, 막, 무슨 막 테스트 기법도 막 나오고. 예.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뭐 용어는, 새로 등장한 용어들이 막 갑자기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봐야 될 부분. 가설을 수립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값으로 검정한다. 그럼 이 객관적인 P밸류라고 하는 값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그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데,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그 데이터 타입에 따른 적절한 테스트 기법을 넣어줘서 P밸류를 계산한 다음에 내가 설정한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을 해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락을 가져가시면 돼요.